지현은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닭 한 마리를 접시에 담으려던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돌아보기도 전에 뒤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이 시장 갈래요? 유나는 명목상 지현의 올케였지만 지현은 그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 지현은 속으로 유나를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로만 여겼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지현은 억지로 돌아서서 대답했다. 저는 부엌일로 바빠요. 언니 혼자 갔다 오세요. 다음에 같이 가요. 대답을 마치고 다시 부엌일을 계속하던 지현은 유나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닭을 보기 좋게 정리하며 지현은 생각했다. 시장을 간다더니 왜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옷도 안 갈아입지? 궁금증이 생긴 지현은 유나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려고 방으로 향했다. 겸사겸사 남편 민호와 형부 태민도 불러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방에 다다랐을 때 지현은 충격을 받았다. 유나가 방 한쪽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방에 태민과 민호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지현은 바로 부엌으로 돌아와 속으로 생각했다. 태민 오빠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다행히 그날 점심 식사에는 유나가 없었다. 그래서 지현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만약 유나가 있었다면 그녀의 뻔뻔한 얼굴 때문에 식사가 목에 걸렸을 것이다. 식사 중 민호는 지현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자 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현은 형부 태민의 체면을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식사 후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호는 약간 술에 취한 상태로 방에 들어가 쉬었다. 이제 식탁에는 지현과 태민만 남았다. 이때 지현은 조용히 물었다. 오빠, 평소에도 형수님이 그렇게 행동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민은 놀라며 물었다. 뭔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술기운이 오른 지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니, 아까 오빠랑 민호 오빠가 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형수님이 바로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거 모르셨어요? 태민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다. 뭐라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지현은 화를 참지 못하고 사실을 이야기했다. 네, 아까 제가 직접 봤어요. 형수님이 민호 오빠 앞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태민은 순간 당황했고 변명하듯 말했다. 아마 가족이니까 편하게 행동한 거겠지. 그 이상은 없을 거야. 지현은 그의 말을 듣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태민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창피함과 분노로 가득했다. 그러나 유나가 떠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이 들어서도 젊은 아내를 얻은 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잃을까봐 걱정했다. 며칠 후 설을 맞아 가족끼리 선산에 있는 조상묘를 방문하기로 했다. 지연과 태민은 함께 준비를 마쳤고 유나는 전날 고향에 내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방문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유나가 집에 없다는 사실에 지연은 안심하며 남편 민호를 집에 혼자 두고 나설 수 있었다. 출발 직전 태민은 윤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태민은 기분 좋게 대답했다. 나 지금 지현이랑 선산 가려고. 너는 뭐해? 유나는 그때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 있었지만 태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고향이에요. 아마 오후 늦게나 도착할 것 같아요. 지현과 태민이 집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나가 탄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차비를 지불한 후 유나는 집으로 들어섰다. 거실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유나는 민호가 방에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유나는 옷장을 열어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그녀는 민호와의 계획을 실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친 유나는 조심스럽게 민호와 지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 시간 민호는 방 안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지연이 물건을 놓고 갔다가
다시 온 줄 알고 민호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선 유나를 보자 민호는 놀라서 굳어버렸다. 유나도 마찬가지였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유나는 민호에게 살짝 미소를 지으며 몇 마디를 건넸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했다. 유나는 직접적으로 민호에게 신호를 보냈고 민호는 유나의 행동에 갈팡질팡하면서도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민호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왔고 그곳의 자유로운 분위기에 익숙했던 터라 유나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했다. 그렇게 둘은 선을 넘고 말았다. 유나는 민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태민 오빠랑은 비교도 안 되네. 민호는 정말 대단해. 유나는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려 했고 민호는 오랜만에 경험하는 새로운 맛에 빠져 있었다. 사건이 끝난 후 유나는 옷을 갈아입고 친구 집에 간 것처럼 가장하며 집을 떠났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미소를 지었다. 설마 이번 여행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젊고 예쁜 형수와의 이 경험은 정말 뜻밖이군. 며칠 후 지현은 가족 묘지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방으로 올라가 숨겨둔 카메라를 회수했다. 카메라에 녹화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현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다. 예상했던 대로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그녀를 경악하게 했다. 유나가 민호와 함께 있는 모습은 지현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날이 설 전날 밤이었기에 가족들의 평화로운 설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며 모든 것을 참아냈다. 유나는 그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마치 시골에서 돌아온 듯 지친 척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민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유나를 맞이했다. 이 광경을 본 지현은 속이 뒤틀릴 정도로 혐오감을 느꼈지만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설 끝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보여주겠어. 설 연휴가 끝나고 지현과 민호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날 밤 지현은 민호가 방에서 자는 것을 확인한 후 유나를 불러내 태민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요청했다. 오빠와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내일 미국으로 떠나니까요. 유나는 조금 불쾌했지만 별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이제 태민과 지현만 남았다. 지현은 태민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다. 오빠, 여기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민호가 자고 난 뒤에 유나와 함께 확인하세요. 이걸 보면 모든 걸 이해하실 거예요.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현은 말을 아꼈다. 이제 말하지 않을게요. 이건 오빠가 직접 보셔야 할 문제예요. 다음 날 지현과 민호는 미국으로 떠났다. 그날 저녁 태민은 유나와 함께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한 태민은 화면에 나타난 충격적인 장면에 할 말을 잃었다. 유나도 자신이 찍힌 장면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태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의자를 뒤로 물리며 유나에게 물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유나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태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더 이상 너와 살 수 있을 것 같아? 유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태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다음 날 유나는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태민이 화를 풀고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달 후 태민이 이미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나는 절망 속에서 민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걸었다. 민호 씨, 저예요. 태민 오빠가 저를 버렸어요. 민호 씨는 저를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만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 가족이 무너질 뻔했어요. 이제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과 함께 민호는 유나의 번호를 차단했다. 유나는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 남아 새로운 희생양을 찾으려 했다.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할 기회를 기다리며 말이다.